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안세영을 떠올릴 것입니다. 세계 1위, 흔들림 없는 경기력, 그리고 이미 증명된 절대적인 클래스. 그녀의 4강 진출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심유진입니다. 단순한 돌풍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변수일까요? 지금 선수촌 내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코칭 스태프들이 기존의 분석 대상이었던 안세영이 아니라 오히려 심유진의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건 경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경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일본의 베테랑, 그리고 세계 정상급 수비의 상징과도 같은 오쿠하라 노조미. 하지만 그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랠리는 길었지만 주도권은 끝까지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변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의 등장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심유진, 과연 어디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녀는 정말로 안세영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일까요? 이번 4강전은 단순한 한국 선수끼리의 맞대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질서와 하나의 흐름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지켜내려는 자와 흔들려는 자, 완성된 선수와 상승하는 선수, 그 경계선이 바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유진은 왜 이번 대회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오쿠하라를 꺾은 그 승리는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결과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안세영조차 왜 이 경기를 쉽게 볼 수 없는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대회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은 누구인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대회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단 한 사람, 심유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대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심유진과 오쿠하라 노조미의 8강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대 0 완승.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스코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완성도가 높은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 점수는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랠리는 길어졌고 오쿠하라 특유의 끈질긴 수비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경기의 주도권이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심유진은 상대의 리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템포로 경기를 설계했고 상대를 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해설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쿠하라가 수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끌려가고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오쿠하라는 세계 정상급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수를 상대로 수비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수비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이 차이는 단순한 실력 이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경기가 펼쳐집니다. 체력, 스피드, 공격 타이밍, 그리고 코트 장악력까지. 모든 요소에서 심유진이 한 단계 위에 있었습니다. 오쿠하라는 따라가려 했지만 점점 간격은 벌어졌고 결국 자신의 흐름을 끝까지 되찾지 못한 채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긴 경기가 아니라 상대를 지워버린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 데이터를 보면 가상의 분석 기준으로 약 70% 이상의 랠리에서 심유진이 먼저 공격의 방향을 결정했고
오쿠하라는 그 흐름에 반응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경기 설계 자체를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공격 패턴입니다. 심유진은 단순히 강하게 때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깊은 클리어로 상대를 뒤로 밀어낸 뒤 순간적으로 네트 앞에서 승부를 끝내는 구조. 그리고 직선 스매시와 크로스 공격을 섞으며 상대의 타이밍을 지속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이 패턴은 오쿠하라의 가장 큰 장점인 리듬 유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기 후 한 해외 해설위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업셋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단순히 강한 선수를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 그 강한 선수의 방식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유진은 오쿠하라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쿠하라라는 스타일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8강전이 아니라 다가올 더 큰 충돌의 예고편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한 경기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지금의 심유진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상승 곡선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32강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상대는 세계 랭킹 상위권의 중국 선수 그리고 일방적인 홈 관중의 응원 속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초반 흐름은 분명 쉽지 않았습니다. 리듬은 끊겼고 몇 차례 연속 실점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심유진은 선택을 바꿉니다. 속도를 늦추고 랠리를 길게 가져가며 상대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전술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바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역전승이 아니었습니다. 대회를 읽고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6강. 여기서 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강한 상대를 꺾은 직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적인 부담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심유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수를 상대로 단 30분대 초반 2대0으로 경기를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불필요한 랠리는 과감히 줄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 이건 단순한 컨디션이 아니라 대회 전체를 계산하고 있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8강, 오쿠하라와의 경기. 경험, 수비 운영, 모든 면에서 완성된 선수를 상대로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리듬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 세 경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유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지금의 심유진은 이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아진 걸까요? 그 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과거의 심유진은 빠른 스매시와 공격 타이밍으로 승부를 보는 전형적인 공격형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네트 앞에서의 섬세한 터치, 코스를 정확하게 찢어놓는 각도, 그리고 랠리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능력까지. 이제 그녀는 단순히 공격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설계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흐름을 조절하며 체력을 비축합니다. 또한 긴 랠리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체 중심이 안정되어 있고 코트 커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길게 끌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심리입니다. 심유진은 이미 큰 무대에서 중요한 승리를 경험한 선수입니다. 특히 단체전 결승과 같은 압박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은 선수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강한 상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최근 내부 훈련에서 심유진이 특정 상황에서
일부러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경기를 뒤집는 훈련을 반복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위기를 익숙한 상황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지금의 심유진이라는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유진은 더 이상 가능성의 단계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미 결과와 흐름으로 증명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심유진, 과연 안세영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경기로 향합니다. 바로 안세영과 심유진의 4강 맞대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이미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랭킹, 커리어, 우승 경험, 상대 전적까지 모든 지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세영, 여전히 가장 완성된 선수?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흐름, 컨디션, 그리고 경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선수를 단순 비교가 아니라 구조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세영은 안정의 상징입니다. 실수를 최소화하고 긴 랠리 속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며 경기의 리듬을 끝까지 유지하는 선수입니다. 반면 심유진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코스를 흔들며 상대의 리듬 자체를 깨뜨리는 유형입니다. 이 두 스타일이 충돌할 때 경기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리듬과 구조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완성된 시스템은 강하지만 흐름을 타는 선수는 그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실제로 대표팀 내부에서는 이번 경기를 두고 올해 가장 예측이 어려운 매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식 훈련 경기에서 심유진이 안세영을 상대로 접전을 펼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템포로 안세영의 수비 리듬을 흔들었다는 분석까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수준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세영 역시 이 경기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기술이나 체력만이 아닙니다. 바로 부담입니다. 안세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수입니다. 절대 강자로서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 커리어를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이 걸려 있습니다. 반면 심유진은 다릅니다. 도전자입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대회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차이는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반 몇 포인트, 한 번의 긴 랠리 혹은 단 하나의 실수. 그 작은 차이가 전체 경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를 묻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자신의 리듬을 먼저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 리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 심유진이 초반 흐름을 잡는다면 경기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세영이 자신의 페이스로 경기를 끌고 간다면 결과는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세영은 여전히 더 강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바로 심유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한 4강전이 아니라 이번 대회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상대 전적, 세계 랭킹, 그리고 커리어의 완성도까지. 모든 지표는 여전히 안세영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안세영은 이미 세계 정상에서 자신을 증명해온 선수이고 큰 경기일수록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자연스럽게 안세영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언제나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토너먼트 상황에서는 현재의 흐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심유진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녀는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세계 상위권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관철시키며 올라왔습니다. 이건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강한 상대를 연속으로 넘어서는 경험은 선수의 판단을 더 빠르게 만들고 선택을 더 과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세영이 자신의 리듬을 초반부터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기는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운영과 실수 없는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서로의 리듬이 충돌하고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치열하게 이어지는 흐름. 이 경우 승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멘탈과 체력, 그리고 집중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 심유진이 초반 흐름을 잡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심유진은 더 과감해지고 그 공격적인 선택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경기는 단순한 이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만약 심유진이 승리한다면 이건 단순한 4강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절대 강자가 아닌 두 명의 우승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경기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안세영이 승리한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여전히 정상인지, 그리고 왜 이 무대의 기준이 자신인지를.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하나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지켜내려는 질서와 흔들려는 흐름. 그 충돌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심유진, 단순한 상승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일까요? 그리고 안세영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강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